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의 김성은입니다. 박수를 왠지 외친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INFJ 콘텐츠 시리즈인 요즘 나의 특징으로 본 INFJ의 특징이라는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은 총 10가지를 말씀드려 볼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계획부터 세운다 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 행동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는 특징이 반영된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밥을 먹으면은 밥 먹고 멸치 한 젓갈 해야지. 그리고 밥 먹고 국물 한 스푼 떠먹고 밥 먹고 김치 먹고 밥 먹고 김 싸 먹어야지. 이 순서대로 먹어야지 라는 계획 아닌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먹진 않는데 근데 이것도 내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이 이때부터 있었구나 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고, 또 다른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미리 걱정을 해서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예를 들면 뭐 오디션장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가면 좀 유독 깐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지? 이거를 혼자서 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던지 뭐 볼일을 보다가 아니면 샤워를 하다가 그런 상황들을 혼자서 계속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까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사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상상을 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제가 미용사 일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발을 가지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곡을 왜 골랐어요? 본인한테 맞는 곡이 뭔지 모르시네요. 아니 너무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혼자 갑자기 화가 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것 마냥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기죽지 않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고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요. 그러면 오히려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굉장히 친절하신 분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요. 참 성격 참 웃기죠? 또 감동을 또 받아.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도 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보자 라는 무의식적인 저의 마음속의 외침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분석과 반성을 습관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또 느낀 게 이것 또한 제가 요즘에 어떤지를 고찰하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이 다뤄지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밖에서 들여오기 전부터 이미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됨으로써 참 그렇네. 이것도 분석이네. 그렇죠. 분석을 해야지 나오는 콘텐츠인 거니까요. 그래서 난 참 분석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반성을 하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그 T와 F의 생각 그 차이. 뭐 어디 다쳤어 아파 이러면 T는 병원을 가 이러고 F는 어떻게 막 많이 아파 약국은 가봤고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F들은 T를 보면서 당연히 먼저 아픈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감 능력과 이해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T가 야 그럼 병원을 가 그렇게 얘기를 왜 했는지도 이해를 해줘야지 진정으로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그렇네. 아니 내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나를 가르게 되는 게 진정한 이해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좁은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었구나. 더 확장을 시키자. 그래야지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니 근데 또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내가 그냥 사람 감정이 있고 AI가 아닌 이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F와 T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또 이런다니까요. 네, 참. 사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것도 분석을 통한 반성,
또 반성을 통한 분석이 돼버렸네요. 이것도 분석이고 이것도 판단이고. 빨리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생각이 안 끊겨요. 네,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얘기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땐 끝까지 탐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낸 후 이야기한다. 입니다. 저는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아는 척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검색을 해보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정보가 있는 사실들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확한 정보라는 게 막 들은 얘기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 말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정확해야 되는 거. 야, 아이유 생일 9월이야. 약간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유님 생일은 1993년 5월 16일이거든요.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그렇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정보를 그렇다,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엄마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 나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에서는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모르겠으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거나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남겠죠? 근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러이러였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떠한 정보를 얻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라는 에피소드가 머리에 기억에 남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봐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기억이 되는 거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서 걱정을 하거나 회의감을 느끼곤 함입니다. 제가 되게 뭔가 진지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어두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둡고 내가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걱정을 하게 되거나 아, 이 사람이 요즘에 이런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 그랬던 거지 매일매일이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두운 뭐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엄청 기쁘다든지 되게 막 방방 떠 있다든지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몇 시간 뒤에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왠지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정 인식이 될까봐 괜히 얘기했나 이런 거 있죠. 아,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냥 한 얘기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특징도 그렇고 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지는 게 이런 특징들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김성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까봐. 참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텐데. 다섯 번째 특징은 대칭이나 연관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강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저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한쪽을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야, 반대쪽도 때려줘. 이렇게 얘기를 뭐 실제로 그렇게 뺨을 그렇게 맞은 적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게시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를 팔로우한 사람 그리고 내가 팔로우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게시물 수가 60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도 한 6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내가 팔로우한 사람도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666이네? 예를 든 겁니다. 666이 좋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 게시물을 봐도 약간 이제 3개, 3개, 3개 해가지고 이제 쫘르르 이렇게 뜨잖아요, 게시물이. 그러면 하나에는 이제 내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에는 뭐 노래를 추천한 게시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내가 춤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얼굴 또 내 셀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춤춘 거를 지워서 내 얼굴이 여기 같이 있어서 내 얼굴, 노래, 내 얼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칭이 잘 맞으면 기분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생각의 흐름이 나도 모르게 강활하게 이어진다. 확신의 N.
이거는 뭐 계속 얘기를 해서 길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조명을 봤어요. 그러면 조명이 동그라미. 만약에 세모난 조명을 비췄다면 내 눈동자에 세모가 그려있겠지? 흰색 세모.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있는 건데 동그라미 안에 세모 하면 뭐가 있지? 눈사람의 얼굴과 당근, 코? 약간 그러면서 약간 되게 여러 가지를 연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생각쟁이 확신의 N인가 봐요. 7번째는 나를 타자화한 시선으로 보며 감정을 다스린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이 생각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생각들이다. 그렇게 어둡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치만 내가 이런 감정에 빠져있고 싶다면 그래도 되지. 그치만 오래 가지는 말자. 이러면서 되게 혼자서 되게 선생님이자 뭔가 심리 상담가이자 나. 이런 자아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약간 이렇게 다스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 방방 뜨게 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어두운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에 엄청 오래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약간 어른스러워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8번째 특징, 새로운 걸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삶에 의욕이 솟는다. 희망차진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라든지 어떠한 지식들, 예를 들면은 뭐 소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그런 소설을 봤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도 있구나. 막 그러면서 되게 뭔가 나도 그런 걸 하고 싶다. 약간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뭔가 희망차지고 와, 세상에는 정말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이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 되게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되게 희망차져요. 참 사람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쌓고 또 그것을 되새겨보면서 또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거.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9번째 특징, 가끔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가만히 지켜본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이 막 박터뜨리기 놀이 하는 것 마냥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생각을 이제 이것도 나를 타자화하는 거죠. 자기 타자화를 하면서 김성은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군 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머릿속 나의 내면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끼어드는 게 아니라 지켜본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자화를 한 건데 타자화를 한 게 아니네. 복잡해지네요 또. 암튼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특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들이 막 이제 뭉게뭉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바로 일어나서 뭐 씻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동안은 그거를 지켜보는 거를 즐겨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게으르게 뭐 빨리 일어나서 씻어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의 정리를 하면서 즐기는 순간이랍니다. 정리도 되고 재미도 있고 네, 그래요. 네, 마지막 10번째 특징, 나조차도 알 수 없는 나지만 그럼에도 나를 믿는다. 그것도 아주 굳게. 네, 그래요. 저는 정말 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커요. 앞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내가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냥 되게 막연하기도 하면서 뭐 내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돼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로 봤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든 해왔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질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치유도 어떻게든 나는 해낼 것이고 아니면 완벽하게 해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나는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자 시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요즘 특징으로 본 INFJ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제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굉장히 귀찮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영상을 찍었네.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거기서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행복과 위로, 공감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제가 이 다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1, 2월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도 주문한 책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영상에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